네, 네, 안녕하십니까. 건강보험료 폭탄을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가입자 종류별로 한번 살펴보는데, 특히年도 2022년 7월 1일부터는 2단계 건보료 개편이 있습니다. 개편이 있으면은 사실 앞으로는 건보료가 세금보다 더 신경 써야 된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건보료 폭탄을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대략적인 살펴본 내용은 가입자 종류별로 건보료 부과 기준을 알아보고, 그 다음에 피부양자 조건, 그리고 연간 소득의 의미를 이제 자세히 살펴봐야 돼요. 그리고 건보료 부과 대상 금융소득을 줄이는 방법 등에 대해서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먼저 건보료 부과 기준을 보면은 직장 가입자를 먼저 보겠습니다. 직장 가입자는 소득 중심에 부과됩니다. 소득 중심 부과되는데 보수 월액에서 보험료를 곱해 나옵니다. 보수 월액이란 매달 직장에서 받는 월급이죠. 그리고 보험료를 곱하는데 올해는 6.86원, 내년도에는 6.99원입니다. 그래서 다만 직장에서 받는 소득 외에 3,400만 원을 넘어서는 금액은 직장에서 받는 소득에 합산됩니다. 그러니까 3,400원 초과되는 금액만 합산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도 내년도 7월 1일부터는 2천만 원으로 강화될 예정에 있습니다. 아주 확정은 아닙니다만. 그리고 직장 가입자를 제외한 배우자, 자녀 등은 피부양자 자격으로 가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건보료 별도 부과는 없습니다. 그리고 알아야 될 것은 직장 가입자는 소득을 중심으로 부과되기 때문에 재산은 아무리 많아도 건보료에 영향은 없습니다. 이거는 뭐 잘 알아두시면 좋고요. 다음은 피부양자입니다. 직장 가입자에 의해서 생계를 유지하는 자 중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자. 피부양자는 기본적으로 직장 가입자의 가족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지역가입자는 해당이 없습니다. 지역가입자는 그냥 세대원으로 되기 때문에 해당이 없는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지역가입자를 보겠습니다. 소득기준, 재산기준, 자동차기준, 무주택자, 전월세 이렇게 해서 각 항목별 점수를 더해서 계산을 합니다. 점수당 금액은 올해는 201.5원, 내년도에는 205.4원을 곱해서 산정합니다. 소득기준 적용 시에 사업소득은 당연히 필요경비 공제, 기타 소득도 필요경비 공제인데 재산금액은 공시가격의 60%를 적용합니다. 그리고 연금소득은 30%를 적용합니다. 그 30% 적용해서 나오는 금액에서 점수당 금액을 계산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세대주 및 세대원을 합산 부과해요. 이거는 피부양자 그런 개념이 없기 때문에 세대원이 가지고 있는 재산이나 소득 이것도 당연히 포함되어서 계산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산을 부부 공동 명의로 분할한다고 건보료가 줄어드는 건 아니에요. 이거는 세대원 중심으로 세대주, 세대원 같이 부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으로 피부양자 조건을 보면은 먼저 소득 기준을 보면은 사업자 등록 시에는 사업소득 영원이어야 됩니다. 물론 이거 필요경 공제 후의 금액인데 영원 1호이라 발생되면은 피부양자 적용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사업자 등록을 내는 순간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사업자 등록 없는 사업자 있잖아요. 예를 들어가 소득세로 원천 징수돼 가지고 3.4% 공제하는 프리랜서 등 이런 경우인데 그런 경우는 합계금액 500만 원 이하입니다. 그리고 종합가세소득 합산금액이 3,400만 원 이내면 괜찮은데 초과되면은 피부양자 조건에서 박탈됩니다.
그런데 이것도 내년도 7월부터는 2천만 이하로 강화될 예정에 있죠. 그런데 여기서 알아야 될 게가 배우자가 소득 기준에 넘어서면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되면 나머지 배우자도 박탈된다는 거죠. 소득 기준에서는 배우자는 따라간다는 얘기예요. 다음에 재산 기준을 보면은 재산 기준으로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되는 경우를 보면은 재산세 가표가 공시가 60%죠. 이게 5억 4천만 원 초과 9억 원 이하일 때는 연간 소득이 1,000만 원 이하 조건이 별도로 붙습니다. 그러면 뭐냐면 5억 4천에 9억 원 이하면서 연간 소득이 1,000만 원 이하면 피부양자 자격이 유지가 되는 거죠. 그런데 넘어서 버리면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재산세 가표가 9억을 초과하면 연간 소득 금액에 관계없이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됩니다. 그리고 이것도 내년도부터는 7월부터는 3억 6천으로 강화되는 거죠. 상당히 강화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배우자가 재산 기준으로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돼도 나머지 배우자는 피부양자 유지가 됩니다. 소득 요건은 배우자를 따라가는데 재산 요건에서는 배우자는 따라가는 건 아니다는 거, 요거를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건보료 부과 시 연간 소득 적용 대상 계산을 하는 방법을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경우에 연간 소득을 적용하는가? 직장 가입자라도 직장에서 받는 월급에 3,400만 원을 넘어서면은 초과되는 금액은 직장에서 받는 건보료 계산에서 합산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전체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초과되는 금액만 들어갑니다. 그리고 또 피부양자가 연간 소득이 1,000만 원을 초과 3,400을 초과하면은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됩니다. 그리고 재산 기준에서 5억 6천 초과 9억 이하면서 연간 소득이 1,000만 원 초과하면 또 피부양자 박탈. 그러니까 연간 소득 기준으로 보는 경우가 이렇게 크게 세 가지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도 내년도 7월부터 2천만 원 초과로 강화되고 재산 기준은 3억 6천 1,000만 원 초과로 강화될 예정이라는 거. 이건 물론 그때 가봐야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그 다음 연간 소득 계산 방법을 보면은 금융소득은 분리과세를 적용하는 부분인데 그 다음에 후수를 해서 다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소득은 필요경비를 공제 후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합산인데 여기서 연금소득은 공적연금은 포함되나 사적연금 있잖아요. 연금저축에서 되는 거는 3.3% 내지 5.4% 연금소득세 원천징수 받고 하는 부분은 해당이 안 됩니다. 예, 그거는 뭐 좀 명심해서 좋습니다. 그리고 연금, 그러니까 공적연금으로 받는 건 들어가는 거죠. 근데 공적연금을 90만 원 받는다 하더라도 1년에 1,080만 원. 그래 되면은 재산 기준에서 연간소득 1,000만 원 기준으로 넘어서죠. 하여튼 이것도 잘 봐야 됩니다. 특히 은퇴자들은 이런 조건에 걸리는 경우가 많아요. 잘 봐야 되는 부분인데. 그리고 퇴직연금은 퇴직소득세를 별도로 내는데 그거는 당연히 이어서는 해당이 없고 추가 불입하는 IRP에서도 연금소득세로 공제하고 받으면 그것도 일단 여기서는 계산 대상은 아닙니다. 그럼 여기서 건보료 부과 대상 금융소득을 줄이는 방법을 보겠습니다. 분리과세 금융소득은 현행은 2천만 원 이하가 분리과세인데 그러면 적용 안 되고 안 되는데 이것도 보면은 1,000만 원 이하로 개편된다는 얘기가 진작부터 있었는데 아직도는 확정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분리과세 금융소득은 1억이라도 넘어서면 전액이 부과 대상이 된다는 거. 이걸 참 명심해 둬야 됩니다. 그리고 비과세 종합저축은 65세 이상 1인당 5천만 원까지 가입 가능한 예금인데 이거에서 나오는 금융소득도 해당이 안 된다는 거. 그리고 장기저축성보험 계약기간은 10년 이상이고 1인당 1억 원 이하.
여기서 발생되는 이자에 대해서도 금융소득으로 안 본다는 거죠. 그리고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 이게 근로자, 사업자, 농민 다 가입 가능한데 인출 시점에 순이익이 200만 원까지가 비과세 된다는 겁니다. 예, 이상으로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 내지 유의할 점, 어떻게 하면 건보료를 최대한 폭탄을 피할 수 있는 건지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예, 이상입니다.